자존감 높이려다 행복해지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 또 자존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높은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세상에는 자존감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결국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니 자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며 마무리하지요. 그래서 제법 자존감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독자라면 이제는 자존감에 관한 책은 조금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을 다루기로 결심한 것은 자존감 열풍 이면에 숨겨진 어떤 불편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존감을 소개하고 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높은 자존감에 대해 웬만한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열풍에 힘입어 과연 사람들의 자존감은 이전보다 얼마나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높이기가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존감이 여전히 낮은 건지, 또 자존감을 진정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 자존감에 집착하느라 무언가 놓치고 만 것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에 대한 연구 자료 조사에 따르면 미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중 일부는 나르시시스트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존감의 비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자존감의 비밀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을 버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보다 더 높고 안정적인 이른바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꾸어 나갈 자존감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자존감이 낮아서 라는 말은 변명이다. 안 좋은 일만 생겼다 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라며 자존감 향상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자존감에 대해 누적되어 온 놀라울이 많지 다양하고 긍정적인 연구 성과들을 고려하면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셈이지요. 그러나 자존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라며 그러면 달라질 것이라고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내용들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존감의 배신. 높은 자존감은 타인을 해칠 수 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은 때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 거부, 회피, 편견 등과 연관됩니다. 어떻게 높은 자존감은 타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거나 거부하려는 심리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자존감을 높이기는 실제로도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존감이 낮았지만 노력을 통해 간신히 높은 자존감을 획득한 사람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존감인데 함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어. 누구도 못 준다고. 어렵게 얻은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 금전적인 것이든 소중한 인연이든 높은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존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존감은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마음 훈련을 거쳤든 스스로 자존감의 원천을 일궈왔든 높은 자존감이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듯한 값진 성취이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어떻게든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높은 자존감, 특히 급히 쌓아 올렸거나 부실하게 쌓아 올린 자존감에는 자기 보호가 따라오기 쉽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방어하는데 온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것이지요. 공격성, 거부, 회피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 심리의 일종입니다. 자신이 높여놓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아를 위협하는 존재, 생각, 평가 등을 물리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반발심이 거세질수록 타인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공격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타인 역시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반발심을 보이겠지요. 결국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인해 타인 혹은 내가 맺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셋째, 행복하기 위한 자존감은 따로 있다. 높은 자존감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면 이런 반응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허상인가요? 자존감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존감을 추구하지 말자, 높은 자존감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맹목적으로 자존감 신화에 매몰된다면 자칫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즉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우선 자존감을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실 자존감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 마음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자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일단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그 문제에 걸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내 몸이 아프구나, 내 건강이 현재 정상이 아니구나 등 충분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과는 달리 마음 문제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마음의 여러 문제들을 깨닫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요. 심리 전문가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역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내담자가 자기 마음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예로 든다면 잘못된 이해와 노력으로 구축된 자존감이 때로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마냥 약이 될 것이라 믿었던 자존감이 때로 독이 될 수 있음을 내담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주된 역할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마음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폭넓게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존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존감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존감의 여러 부작용들에 짓눌리고 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쌓아 올린 자존감이 우리를 달래줄 수 있는 순간은 잠시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무한 긍정식의 자존감이야말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면 정말 좋을까? 자존감이 부작용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자존감의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 후 자존감을 추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작정 쫓느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던 자존감. 그 자체부터 이야기해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복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넷째, 자기애의 두 얼굴. 나르시시즘과 자존감. 자존감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이들은 자아가 목숨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자아를 보호하려는 한편 자아를 공격하는 외부 대상을 무너뜨리려 매우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여기기에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그들 자신의 우월성과 과시, 사회적 성취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그 인연을 내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중요한 대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행복과 안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들과 달리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안정적이고 관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애는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의 문제이다 보니 이것은 자존감이다, 저것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을 높은 자존감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결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지난날의 삶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모색할 것이 다 같이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기왕이면 모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끝내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연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지킬 때 우리는 더더욱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 때문이라며 혼자 머리를 감싸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 명의 소중한 인연을 더 곁에 둘 것. 자존감 하락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